요양원에서 지내던 80대 노모가 온몸에 멍이 든 채 가족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경찰은 치매 노인을 폭행한 혐의로 요양보호사 등 2명을 검찰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완주 전주 통합 건의서와 도지사 의견서를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김 지사는 도지사 권한을 대폭 특례시로 이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남원 요천 급류에 휩쓸린 여고생이 경찰에 구조됐습니다. 경찰은 A양이 최근 집중호우로 불어난 요천 돌다리를 건너던 중 미끄러져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북대학교가 교육부 공모사업인 반도체 공동연구소 공모에 선정되면서 6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반도체 공동연구소 사업은 올해는 전북대와 강원대가 신규 선정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치매에 걸려 요양원에서 지내던 80대 노모가 온몸에 멍이 든 채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은 치매 노인을 폭행한 혐의로 요양보호사 등 2명을 검찰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명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치매를 앓는 80대 노모를 김제의 한 요양원에 모신 건 지난해 12월. 아들 부부는 어머니를 직접 모시기 위해 지난 2월 퇴소시켰습니다. 그런데 터진 입술과 머리부터 이마, 팔과 다리까지 몸 곳곳에서 멍자국을 발견하고 억장이 무너져 내렸다고 합니다. 사진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등이나 허벅지나 옆구리들 이런 거 저희가 이제 사진을 찍으려고 했더니 사진이 안 나오더라고요. 너무 희미하다 보니까. 요양기관 종사자의 경우 학대 사실을 알게 되면 반드시 신고하도록 법으로 정해놓았습니다. 그런데 퇴소를 요구할 당시 요양원 측에서는 별다른 얘기가 없었다는 게 가족 측 주장입니다. 사전까지는 숙지 해준 거 하나도 없고 필요만 한 열흘 정도 밀어달라. 그것은 내 생각에는 멍자국을 어느 정도 지우기 위한 강한 거 이렇게 좀 보고 하니까 시설에는 솔직히 못 모시겠더라고요. 힘들어도. 하지만 요양원 측은 퇴원을 미뤄달라고 한 적이 없다며 해당 노인이 퇴소하기 전 목욕시킬 때까지만 해도 멍자국이 거의 없어 몰랐다는 주장입니다. 또 뒤늦게 CCTV 등을 확인한 결과 노인이 퇴소하기 전 2, 3일 사이 입소자들과 2차례 몸싸움이 벌어져 생긴 상처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가족 측은 요양원에서 학대를 당한 것으로 강하게 의심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요양원 종사자들이 해당 노인을 폭행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요양원 측은 취재진에게 학대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상대적으로 돌보기 힘든 치매 노인이었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그러면서 피의자로 지목된 종사자들은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요양원 요양보호사 등 2명을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완주 전주 통합건의서와 도지사 의견서를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전북도는 24일 김관영 도지사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을 만나 특례시 지정 등 완주 전주 통합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행정 재정적 지원에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양 시군이 통합되면 특례시 지정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고 도지사 권한을 대폭 특례시로 이양해 다양한 발전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주 완주 통합 주민투표는 지방시대위원회와 행정안전부의 통합 방안 마련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진행될 전망입니다. 지난 23일 남원 요천 급류에 휩쓸린 여고생이 경찰에 구조됐습니다. 남원경찰서는 하천 아래 바위를 붙잡고 있는 A양을 발견하고 구명환을 번져 구조했습니다. 경찰은 A양이 최근 집중호우로 불어난 요천 돌다리를 건너던 중 미끄러져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남원시청에 관내 주요 하천에 대한 안전조치를 요구했고
장마 위험 지역을 집중 순찰할 계획입니다. 전북대학교가 교육부 공모사업인 반도체 공동연구소 공모에 선정되면서 6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전북대학교는 지난 23일 교육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돼 공동연구소 건립비 164억 원과 장비 280억 원 등 444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 공동연구소 사업은 서울대를 중심대학으로 삼아 비수도권 지역에 권역별 연구소를 건립하고 지역 인력 양성과 연구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전남대와 부산대, 경북대, 충남대가 선정됐고 올해는 전북대와 강원대가 신규 선정됐습니다. 전북대는 국비의 전북자치도 63억 원과 전북대 자체 투입 50억 원 등 158억 원의 자금을 더해 교육 연구 프로그램 운영과 핵심 장비 도입에 나설 계획입니다. 장맛비가 한풀 꺾이고 연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의 폭염경보도 발효됐습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온열 질환에 노출될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낮 기온이 30도가 웃도는 후덥지근한 날씨. 딸기 모종을 키우는 비닐하우스 안에서는 작업자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땀은 비 오듯 쏟아집니다. 굉장히 더워요. 안에 50도, 60도도 가거든요. 근데 그럴 때 무리해서 이러시면 진짜 질병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도 늘고 있습니다. 온열질환은 열에 장시간 노출됐을 때 발생하는 질환인데 두통과 어지러움증, 근육 경련 증상 등이 나타나며 심할 경우 사망에도 이를 수 있습니다. 특히 땡볕에서 활동하는 농민이나 건설 노동자, 노인 등은 고위험군에 속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질병관리청 자료를 보면 최근 2달 새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전국적으로 633명, 이 중 3명이 사망했습니다. 올해 여름은 평년보다 더 더울 것으로 예보되면서 온열 질환 발생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가장 날씨가 더운 시간대인 2시부터 5시에는 야외 활동을 가급적이면 자제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에어컨 온도를 실내 온도보다 5도 이상 더 차이가 나지 않게 유지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자체들도 온열 질환자 발생을 막기 위해 현장 시찰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농작물을 하는 우리 주민들이 온열 질환에 많이 지금 쓰러지는 경우도 있고 해가지고 주민들 여러 가지 온열 질환 예방이나 농작을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없도록. 덥고 습한 날씨가 계속되는 여름, 혹시라도 몸에서 이상 증세가 나타나면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119로 신고해 초기에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 전북 동부권 지역 산모들을 위한 공공산후조리원이 남원에 착공됩니다. 남원시는 남원 공공산후조리원 조성공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산후조리원은 내년 상반기까지 116억 원을 들여 남원 의료원 인근 3,700제곱미터 부지에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됩니다. 이곳에는 최고급의 모자동실과 신생아실, 수유실 등이 갖춰질 예정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산모들이 임신과 출산, 산후조리까지 최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학예 휴가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오는 8월 16일까지 공직기강 특별감찰을 실시합니다. 감찰반은 7개 반 31명으로 편성되며 시군과 직속기관, 사업소,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합니다. 주요 감찰 내용은 근무지 무단 이탈과 시간 외 근무수당 부당 수령, 대민 행정 지연, 재난 취약시설 비상 대비 태세 소홀 등입니다. 신문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나온 전북 비하 논란이 전북을 넘어 정치권을 휘젓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선 당사자인 전당대회 사회자들은 물론 한동훈 신임 당대표의 사과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전북 출신 의원들이 나서 여당의 사과를 촉구했다고 합니다.
문제의 발언은 남성 사회자인 김병찬 전 KBS 아나운서가 지역별 참가 당원의 호응을 이끌어내던 중 지금까지 박수를 치지 않은 분들이 꽤 계십니다. 이분들은 정체를 밝힐 수 없는 어떤 간첩이라던가라고 발언하면서 불거졌다고 하는데요. 이어 여성 사회자인 양종아 광주 북구을 당협위원장은 어디서 오셨을까요? 라고 물었고 전북 지역 당원들이 전라북도를 호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전라북도 따로 해야 되나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가장 먼저 나선 건 전주 출신 한준호 최고위원 후보로 그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간첩 발언과 전라북도에 대한 비하 발언이 나왔다며 간첩은 곧 전북이라는 뼛속까지 잘못된 인식을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남원시가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한 민원실을 조성합니다. 민원실에 고정형 안전유리와 CCTV, 경찰서 연계형 비상벨 등을 설치하고 악성 민원 법적 대응 전담 부서를 지정했습니다. 또 하반기부터는 민원 창구 담당자에게 녹음 기능이 있는 공무원증 케이스를 보급합니다. 민원인과 민원 담당 직원 모두가 존중받고 안전한 근무 환경 속에서 더 나은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안군의회가 지난 23일 임시회를 열고 9일간의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부안군의회는 이번 제353회 임시회 동안에 군정에 관한 보고를 듣고 올해 첫 추가 경정 예산안 등 12개 안건을 심의 의결할 계획입니다. 첫날 본회의에선 김두래 의원과 김영대 의원이 각각 부안군 지진안전종합대책 마련 촉구와 가변 노상주차장 조성에 대한 5분 발언을 진행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참외의 신선도 유지 기술을 이용해 장거리 해외 수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이산화탄소 농도를 높여 신선도를 유지하는 CA 기술을 이용해 장거리에 속하는 싱가포르에 수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장거리 이동 때 품질 저하 우려가 있었지만 현지 조사 결과 참외 손실률은 1% 이하로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출 참외 전량은 싱가포르 한인 판매점에서 이틀 만에 완판됐습니다. 김제에서 생산된 인삼 관련 제품이 미국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김제시와 백산 인삼 영농조합법인은 지난 22일 인삼식혜 미국 수출 기념식을 갖고 인삼식혜 1,500여 병을 미국에 추가 수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4월 인삼식혜 2,300여 병이 미국으로 처음 수출됐고 지난 6월 1,300여 병이 수출된 이후 물량이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김제 인삼식혜는 직접 재배한 인삼과 신동진 쌀의 국내산 생강과 엿기름을 첨가해 깔끔한 맛과 인삼 향이 나는 게 특징입니다. 고창군이 오는 11월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거주지가 같은지 확인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대상은 모든 세대로 100세 이상 고령자와 5년 이상 장기 거주 불명자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실 조사 기간에 주민등록 위반 사항을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무더위로 벌들의 활동도 왕성해지면서 주의가 요구됩니다. 정읍소방서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벌집 제거 출동 건수 1,900여 건 가운데 7월부터 9월 사이가 83%를 차지할 정도로 월등히 많았습니다. 벌쏘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향수와 화장품 사용을 자제하고 흰색 계열의 옷을 입는 게 좋습니다. 벌에 쏘였을 때는 신용카드 등을 사용해 벌침을 제거한 뒤 비누와 물로 깨끗이 씻어내야 합니다. 임실 오수 제2농공단지에 75억 원 규모의 건강기능식품 공장이 들어설 전망입니다. 임실군과 전북특별자치도는 건강기능식품 소재 연구개발기업인 뉴트라코어와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뉴트라코어는 오수 제2농공단지에 내년 5월 준공을 목표로 1,700여 제곱미터 규모의 공장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